왜 항상 시댁은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사람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것일까요? 친정 식구들이 염치 없다는 이야기는 몇 번 못 들어봤어도 시댁 식구들이 염치 없이 군다는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채널을 저도 참 즐겨 듣는데 친정 부모님의 문제보다는 시댁 식구들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오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아들 가진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뼛속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아들만 낳으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걸까요? 본인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으면서 어떻게 내리사랑으로 시집살이를 시킬 수 있는 건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사실 이전만큼 며느리들이 집안 살림에 매달려서 사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덜한 거지 뼛속까지 기본 근성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염치가 없는 인간들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저는 아마 결혼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파혼을 하든 아니면 시댁이랑 인연을 끊든 뭐든지 제대로 했을 텐데. 사실 결혼 전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에서는 저에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뭐 아들 녀석 살림살이에 무슨 신경을 써줄 수 있겠니? 우리 가족 코가 석자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아이, 우리도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아볼 테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고 도와주고 하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알겠지? 자주 들여다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니까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살아.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쿨하게 본인들 사는 것에 신경 하나 쓰지 말라 하시면서 저와 남편 두 사람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게 제일이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가 신경 하나 쓰지 말라 말을 하셨지만 더 잘하고 싶었고 효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죠. 저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그럴 여력이 안 된다는 시댁이 안타까웠고 마음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했던 터라 저도 어떻게든 시댁의 예쁨을 더 받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결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에도 저에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사실 금전적으로 넉넉지가 않아서 예단이랑 예물을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금가락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도 무려 10돈이나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비상금이다 생각하고 장롱안에다가 잘 숨겨놓고 가지고 있어. 금이라는 건 말이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때가 오면 다 사용하게 되어 있는 법이야. 괜히 녹여서 허튼 거 만들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 나중에 필요할 때 팔아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동까지 받았죠 뭐. 금을 준다고 한다는데 누가 싫겠어요? 시어머니한테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감사함을 넘어섰죠 뭐. 거기다가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 신혼여행 가서 실컷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따로 절값도 챙겨주셨고요. 먼저 결혼을 한 신우도 저희 신혼집에 에어컨 한 대 놔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시댁 식구들 정말 이 결혼을 축복해주는구나 싶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말로는 하나도 해줄 게 없다, 돈이 없다 하시면서도 어디서 그렇게 끌어모으신 건지 저희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나는 말이다. 우리 아들이 최고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귀한 집 딸내미 데려다가 며느리 삼는데 내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어서야 되겠니? 그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니 앞으로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님께서 너무나도 쿨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고부간의 갈등이다 보다 난리도 아닌데 어머님께서는 제 상황을 제일 먼저 생각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희 부모님보다 시부모님께 더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걸요? 예, 효도는 무슨. 우리 아들도 안 하는 거를 네가 하겠다고 그러니. 그저 우리 아들이랑 알콩달콩하게 살고 우리 아들이 서운하게 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일러라. 아, 내가 뭐 솔로몬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혼내는 게 좋지 않겠니? 그이랑 싸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 부부끼리 다툼도 생기고 하는 거죠.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할게요. 저 너무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예뻐 죽겠는 우리 며느리를 왜 귀찮아하겠니? 우리 아들이 참 모자란 게 많아서 걱정이다. 그리고 말이야, 요즘은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자기 인생 말아먹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애만 키울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배울 거 배우고 말이다. 일할 자리 있으면 감사하게 일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어머님, 보통은 집에서 내조나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시던데, 어머님은 정말 생각이 많이 깨어 있으신 분 같아요. 존경스러워요. 여자가 말이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살필 줄 알아야지. 남편한테 편승해서 살면 그게 무슨 재미난 삶이겠니? 집안에서 매여 있지 말고 나가서 시간도 보내고 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지루하게 살아서야 되겠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가서 다 하고 살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뿅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시댁 하나는 기가 막히게 얻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기 전까지의 일이었고요. 입만 열면 구라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알게 되었죠.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 시점부터 우리 시댁은 완벽하게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로부터 시어머니가 은근히 사람 피를 말리기 시작하는데 차라리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편이 낫겠다 싶더라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반항이라도 세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뭐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을 돌려서 자꾸만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다리가 예쁘게 생긴 편이 아니라서 평소에 좀 긴 스커트를 즐겨 입어요. 바지보다 바람도 잘 통하고 입고 벗고 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해서 치마를 선호하는 편이었거든요. 사실 짧은 치마는 좀 불편하잖아요.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근데 긴 스커트는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아서 잘 입고 다녔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가 긴 스커트를 입고 있는 걸 보시더니만 한숨을 푹 내쉬면서 괜히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예. 너는 젊은 애가 무슨 할머니들이나 입고 다닐 법한 긴 스커트만 고집을 하고 그러니. 짧은 치마를 입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이런 건 너무 노티나고 너한테 안 어울리는 거 알지? 길 가다가 뒷모습만 보고 할머니인 줄 착각을 하겠다. 너무 긴 치마들은 바닥을 다 쓸고 다니던데. 네가 서울시 환경미화원이다. 이 옷이 편해서 그래요. 동네 마실 나갈 때는 이만큼 편하게 입고 벗고 할 옷도 없고요. 안에 잠옷 바지 입고 슬쩍 걸쳐도 모른다니까요. 에휴, 남들은 꾸미고 다니는 것에 환장을 한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아주 화장품 값도 죄다 아끼겠어. 평소에 꾸미고 다닐 줄 모르니까 매번 이렇게 얼굴도 맨 얼굴로만 다니지. 우리 아들이 그러다가 마음이라도 돌아서면 어쩌려고 그래? 여자는 자고로 본인을 가꿀 줄 알아야 하는 법이야. 옷 가지고 잔소리를 하면서 저에게 꾸밀 줄 모른다고 잔소리를 하는데 왜 저러나 싶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꾸미고 다녀봐야 유부녀인데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하고 다니겠어요? 화장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화장을 하고 나면 꼭 꼼꼼하게 지워야 하잖아요. 그게 귀찮아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말 한마디 더 얹어봐야 시어머니가 잔소리만 할 게 뻔하니까 그냥 네네 하고 말았죠. 그 소리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척 돌잔치가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큰 마음을 먹고 샀던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고 갔었어요. 시어머니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더니만 기겁을 하시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얘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정신머리가 없는 거니? 남들 앞에서 똥꼬 자랑할 일 있어?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이런 자리에 나타나면 어떡해?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라고 하겠어. 무슨 밤에 일을 하러 가는 여자도 아니고 색깔은 이렇게 화려한 핑크색으로 말이야. 누구 돌잔치에 오는 건지 행사에 가는 건지 헷갈리겠다. 저에게 하지 말아야 할 소리까지 해대면서 뭐라고 하는데 친척들까지 다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쪽팔리더라고요. 거기서 시어머니한테 왜 그러시냐고 화도 낼 수가 없고 아무래도 친척들의 눈이 몰려있는데 제가 드세게 나갔다가 뭔 소리를 더 들을지 모르니까요. 오죽하면 보고 있던 친척 할머니 중 한 분이
무슨 며느리한테 그렇게 드자비를 하냐면서 말려주셔서 겨우겨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멈췄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밤일을 하네, 행사를 나가네 하는 말은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죠. 돌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분이 나아지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밤일을 나가네, 행사를 나가네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너무 서운해요. 따로 불러다가 말을 하셔도 되는 건데 그 많은 친척들과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저를 잡으셔야 했어요? 제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기장은 요즘 짧은 축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긴 치마 입으면 할머니 같다고 그런 옷 입지 말라고 하셨었잖아요. 저한테 왜 그렇게 트집을 잡으세요? 어머나, 어머나,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잔소리 하나 못하겠네. 결혼까지 한 유부녀가 말이다. 그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 어디 바람이 난 것도 아닌데 무릎 밑에 훤히 보이는 치마를 입고 아유 그것도 아주 화려한 분홍색으로다 말이다. 돌잔치 주인공은 조카 손주인데 네가 주인공 같더라. 차중할 줄 알아야지. 저보다 더 화려한 원색으로 입고 온 손님들도 있던데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니까 서운해서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민망해요. 격식에 맞춰서 입을 줄 알아야지. 그 정도 기본 소양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찬소리 좀 했다. 그걸 가지고 눈을 까디짓고 달려드니? 앞으로는 조심해라. 뭘 해도 제 잘못이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도 너무나도 짜증이 나서 그 뒤로 시어머니가 그냥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제가 입기 편한 긴 치마만 입고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한테 일부러 더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있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저의 길을 가겠다는 소심한 반항이 포함된 행동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뒤에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명절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넌지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첫째 딸이라서 밑에 줄줄이 이모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 이모들이 가끔 명절에 찾아와서 우리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래. 이번에는 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니까 이모들이 전부 다 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사를 제대로 드리는 게 좋겠지? 이모님들이 몇 분이나 오시는데? 그럼 빈손으로 가는 것도 좀 그런데 선물을 일일이 챙기는 게 좋겠지? 어머님한테 이모님들 몇 분이나 오시는지 한번 여쭤봐야겠다. 아무래도 다른 날도 아니고 첫 명절이니까 한 번쯤은 제대로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선물 세트 뭐가 좋을까 알아보면서 시어머니한테 이모님들이 몇 분이나 방문을 하실 예정인지 슬쩍 물어봤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랑 이모님들 사이가 워낙 좋은 편이라서 말들이 참 많이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여기서 제가 책이라도 잡혔다가는 두고두고 술안주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시이모들까지 전부 다 모이면 시이모가 몇십 명은 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걔네가 우리 집에는 왜 오니? 걔들도 전부 시댁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명절 보내겠지. 우리 집에 어쩌다가 한 번 오는 거지? 명절에 무조건 모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안 오시는가 보다 싶어서 선물을 따로 준비해가지 않았죠. 시어머니한테 전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얼굴을 보고 드리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시부모님 선물만 양손 무겁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명절 당일에 시이모님들이 떡하니 오신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아니 오신다는 연락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셨네요? 이모님들 오시는 줄 알았더라면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응? 우리 온다고 언니한테 미리 연락을 했었는데 언니가 말 안 했어? 이번에 조카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인데 당연히 조카 며느리 얼굴도 보고 할 겸 찾아왔지.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슬쩍 딴청을 부리시는 거 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첫 명절인데 선물도 준비를 해가지 않은 신혼부부가 된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시이모들이 결혼을 축하한다고 저희 부부에게 용돈까지 쥐어주시는데 와 정말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명절이라서 어디 문 연 곳도 없고 당일에 선물 세트 파는 곳도 없어서 난감했어요. 이미 팔릴 만한 것들은 다 팔려버린지라 저랑 남편은 다음에 제대로 챙겨드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시이모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글쎄 저에게 언질 한번 주지 않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쓱 끼어들더라고요. 아주 우리 아들네 부부지만 말이야. 정말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다.
저렇게 개념이 없어서야 되겠어?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어떻게 빈손으로 용돈만 받아 챙길 수가 있니? 그런 준비성도 없이 어떻게 살겠다고 정말. 그리고 너희들도 말이다. 쟤네가 뭐가 이쁘다고 용돈을 쥐어주고 앉아있어. 너희들도 빠듯하게 살고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물론 준비를 하지 않은 저희가 1차적인 잘못을 했다면 한 거지만 시어머니도 제가 시 이모님들 오시냐고 물어봤을 때 지들 시댁까지 않겠냐면서 안 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찌 보면 시어머니에게도 책임이 살짝은 있는 건데 저희 부부만 준비성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신혼집을 구할 때도 문제가 좀 있긴 했었는데 저희 부부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자니 서로 월급도 빤하고 해서 걱정이 참 많았었어요. 아무튼 집 문제는 친정에서 해결을 해주셔서 적당히 타협을 봐서 구하게 되었고 남편이 혼수를 채워왔단 말이죠. 이 혼수 이야기를 하자면 또다시 끝도 없는 신세한탄을 할 수 있답니다.